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중 분석 시간으로 조금 더 특별하게 좀 시간 꾸려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크시죠?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 두 분과 함께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어려운 날입니다.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더 꿀 같은 조언 부탁드려 볼게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1번 무조건 이겁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블랙 먼데이. 선물도 크게 하락하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 코스피가 4.9%까지 하락폭 키웠습니다. 반전의 모멘텀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오후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팀장님, 어떡하죠? 이게 피크일까요? 관세 콕 집어서 너 때문이야 하면 괜찮을지, 그리고 오늘이 최악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 사실 많이 달려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사서 네.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 누구나 못하겠느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시장에 빠지는 이유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의 앞으로 대응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이슈는 사실 더 갖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결국은 주식시장도 하나 역사라고 보고 또 역사는 또 반복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도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서프라임 모기지도 겪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때 한 남부 유럽 위기 사태도 겪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그때 뭐 관세 위기도 그때도 겪었었고, 코로나 위기도 겪었었고, 굵직굵직한 사이클들 다 겪었습니다. 겪을 때마다 사실 힘든 건 매 한 가지지만 뭐 사실 적응이 될 것 같았지만 사실 안 되는 건 여전합니다만, 과거의 지표들을 봤을 때 과거에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라던가 그다음에 2008년 뭐 경제 금융 위기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지금의 하락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야기는 또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수급 지표라던가 심리 지표라던가 그다음 경기 물가 지표다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언저리면 이제는 사실 뭐 레버리지만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현금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버티기 이상의 관점은 이제는 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 언저리가 분명히 바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지수는 분명히 올라올 건데 그렇지 않고 못 올라오는 종목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앞으로 향후 주도주가 바뀌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고점도 못 맞추고 저점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닥은 지나가고 나서 바닥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확인을 하고 사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서 주가가 반등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나서 따라 사도 우리가 바닥에서 못 샀다라는 그런 아쉬움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닥에서 한 2% 정도, 평균적으로 2%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자라고 말씀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이라고 하면 오늘보다 2% 이상, 그러니까 내일 주가가 오늘보다 2% 이상 상승하는 그런 정도의 양봉. 그러니까 좀 길게 봤을 때, 오늘 저점을 봤을 때 일주일 안에 2% 정도 이상의 반등이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개별 종목들은 분명히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와줘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는 생각이 아마 또 드실 겁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사시는 게 오히려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바닥에서 어떻게든 바닥을 맞춰보겠다라는 관점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나는 그렇게도 불구하고 사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공포 탐욕 지수라던가, 그 다음에 빅스 지수라던가, 그 다음에 빅스 지수의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VVIX 지수, 그 다음에 지금 금까지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럴 때면 안전자산인 금은 좀 상승하고, 금리도 좀 상승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모든 자산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엔화 쪽은 네. 강력하게 몰리잖아요. 엔화는 지금 달러와 약세 쪽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국은 달러 자산이 약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펼쳐지고 있다. 다만 오늘의 관점은 좀 약간 수급적으로 많은 것들이 꼬여 있는 관점이다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마진콜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지금은 다들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항상 무엇인지 모르는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었다라고 하면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V자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주가가 급격하게 했으면 일시적으로라도 좀 저는 V자도 가능해 주는 때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하실 용기가 없더라도 지금 최소한 버티시는 구간은 충분히 됐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 그렇게 드렸지만 일단 지금 언저리에서는 무조건 버티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길게 보면 나아질 날이 오겠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바닥은 뒤돌아보면 그때가 네.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요것만 짧게요, 팀장님. 저희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모멘텀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실 것 같아서 마침 목요일 날 만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목요일 날 파생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월화 정도까지만 빠지고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올 네. 수 있다. 수급적으로 네. 그 포인트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네. 볼 수 있을까요? 그 만기일 좀 전후해서 네. 미리 빠지면 사실 정작 만기일 당일은 별일 없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그 만기일 주간에 조금 초에 주가 급락한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반등하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반대로 좀 한다라고 하면 만기일날하고 만기일 전날 좀 하락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도 여러 가지 그런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수급적인 이슈를 고민해 봤을 때 지금부터는 아래 방향보다는 최소 중립 이상의 방향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평가 내려주셨어요. 하창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하락률 5%를 찍었네요. 오후에도 더욱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환율은 1,470원을 추가로 뚫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속해서 부담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환율, 지수단 어떤 거를 주요해서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도 같이 언급해서 시장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바닥을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겠죠. 절대적으로 현재 PBR 수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최하단 중에 하단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역사가 되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지수가 하단이라는 그런 확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PBR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은 그냥 관세입니다. 관세. 모든 지표가 관세 때문에라는 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도 이제 외국인 현물이 약 1조 5천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2, 3월 달에 특히나 많이 들어온 게 반도체거든요. 그럼 사실상 반도체에서 거의 조 단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높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외국인의 매도가 높은데 뭐 특정으로 쏠리기보다는 지금 이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1조 거의 2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스켓으로 그냥 시장 자체를 던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약간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전일 그리고 요번 달 들어서 정말 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2,300대 후반에 내려왔을 때 연기금이 대거 매수하는 이런 기조가 있을 때 결국엔 지수가 2,600대까지는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자금을 쏟아내는 거는 당연히 엄청난 큰 리스크에 좀
그 이제 국면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200포인트 더 빠지더라도 지금의 선택을 별로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싼 구간에서 잘 매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물어익을 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말 한마디에 진짜 1시간, 2시간 내에도 시장이 정말 들썩날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중국이 사실상 추가적으로 너네 우리한테 관세한다고? 그럼 우리도 관세할 거야. 이래가지고 터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은 이제 약간의 미니 지수가 말아 올린 거는 유럽이나 이 기타 지역의 그런 이제 부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후 들어가지고 중국 너네 관세한다고? 야 너네 더블 또 이래버리면 또 폭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바닥은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거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바닥 발목 정도에서 잘 사서 어깨 위에서만 잘 팔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최고의 수는 지나고 나면 다 보이죠. 하지만 그 전에는 그걸 맞추는 건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야 지금 이제 할인 기간이다 해서 사시면 그만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멘탈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사실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3거래일 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거의 한 18% 정도가 빠졌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한 6, 7%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괴리율을 과연 맞출 것이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괴리율을 맞춰버린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뭐 2200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보면은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도 금일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확실히 역사적인 좀 저점, PBR 수준이 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항 라인이 좀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 오늘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아래로 걸어놓지 위로 걸어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그냥 밑에서 슬슬 죽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수급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방은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정도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요거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정 상황이 정치적인 모멘텀이잖아요. 조기 대선 결정 난 상황에서 테마주, 정책주 쪽에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실어가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왜냐하면 쏠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 당연히 정치 테마로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식 여기 방송 나와서 정치 테마주 적극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어차피 큰 자금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단연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쪽 하시면 되고요. 좀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지수나 뭐 대형주들 단으로 잘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저는 신용이 터져야 된다고 봅니다. 신용이 지금 16조 거의 17조에 근접한데 이전에 저점 찍을 때가 15조 1000억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네. 지금 한 이거래일 전 수준이 16조 9천억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신용 매물이 한 1조 8천억 정도 나와야 되고요. 이 정도로 떨어지면 담보 거의 못 메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거의 1조 8천억 정도가 더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 신용은 2, 3거래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 3거래 안에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슈가 어느 정도로 격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10%가 더 빠질지 5%가 더 빠질지 그거는 이제 뭐 약간의 예측의 영역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나오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걸 한번 2, 3일 동안은 좀 면밀히 좀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신용 관련된 포멘트까지 수급적인 흐름 보자 조언 받아봤고요. 키워드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전략 고민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보도록 할 텐데요. 관세 직격탄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팀장님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직격탄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오늘 현대차, 기아 신저가 행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차관급에서는 무언가 협상에 나서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실적은 1분기는 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다 반영된 구간이라면 오히려 지금 여기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시선을 더욱더 둬야 되는 건지 자동차 흐름은 어떻게 오늘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오늘 사실 뭐 앞서서 시황 얘기하면서 다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자동차 섹터는 이미 뭐 그 정도 관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먼저 사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31조 투자 뉴스가 있었지만 바로 또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거기가 고점이 되면서 좀 단기간에 급락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관세에 있어서는 과연 현대차, 기아차 그룹 또는 이제 관련된 자동차 부품 주식들이 미국도 자동차 소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사실 좀 민감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렇죠.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럴 때 계속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비교 우위가 뭘까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섹터나 대안이 있는가라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관세가 폐지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대차를 산다는 거는 앞으로 자동차 쪽에 관세가 폐지된다는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너무 싸서 사서 기다리면 먹을 수 있거나 수익을 좀 낼 수 있거나 그런 위치까지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다른 쪽 섹터 대비하면 관세 부분에서는 사실 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뭐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거보다 더 싼 종목도 사실 더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대 낙폭으로 단기 매매를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 현대차가 반등이 나올 정도면 아마 다른 섹터도 똑같이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있는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그 어떤 뉴스를 동반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또는 일정 부분 올라오면 매도를 좀 해서 좀 줄이시던지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되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다른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들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매력도가 네.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뉴스도 있고 해서 궁금하실 테니까 2차 전지 쪽에 시선을 좀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시 뭐 관세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이 흔들렸던 섹터이기도 한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하면 좋은 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선 진입의 효과, 뭐 환율 효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금 분석들 함께 나오면서 일단 헤드라인 자체로는 영업이익이 3,700억 원을 넘었다. 여기에 시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대적으로 2% 내리는 게 정말 선전이라고 느껴지고 양봉이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실적 개선의 신호가 오늘을 기점으로 나왔다라고 조금은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덜 떨어지는 거는 이미 네. 공매도 폭탄을 먼저 얻어 맞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2차 전지를 패는 것보다 다른 산업을 패는 게 공매도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죠.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내년 뭐 상반기로 뭐 시제품 만들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일부분에서의 조금 더 하방을 지지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너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하방 라인이 튼튼한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 뭐 2차 전지가 돌아서려면 저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산업적인 수요가 월등하게 늘어나는 그 상황,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뭐 중국이 배터리 쪽 거의 다 씹어 먹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다 따져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만의 이런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인 실적이 확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중간중간 분명 좋은 내용들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산업 자체가 못 돌리는 이유는 넘버가 안 나오거든요. 넘버가 안 나오는데 지금 아직도 사실 비싼 종목이 많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아직도 비쌉니다. 비싸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사실은 특정 구간에서 그렇게 티나게끔 많이 하방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당분간은 그 가격대를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완전 박살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뒤집어지려면 뭔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한 2, 3거래일 동안 더 폭락을 했어요. 그럼 2차 전지 사실래요? 혹은 반도체나 다른 거 사실래요? 하시면은 2차 전지를 몇이나 선택하시겠어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거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걸 먼저 선택을 하겠죠. 넘버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쪽. 그거는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봐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쪽이 반등이 빠를 거니까 그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권에서도 사실은 좀 후순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제 얘기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상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역할을 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넘버가 안 나오고 매력도가 떨어질 때는 그에 맞게끔 사실상 뭐 인기 투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좀 소외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돈이라면 전 지수나 좀 업황이 좋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산업군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금으로 2차 전지를 샀으면 샀지 원금 자체를 지금 2차 전지로 태우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이야기 조금 더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그 이야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실적에 대한 반응이 살짝 나와서 그거 물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잠정치가 나오고 좀 반응이 나왔다라는 시세 자체는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문득 일정을 하나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내일 개장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오늘 시황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관세 영향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상황 봐주셨는데 반전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 포인트로 오늘 오후장 전략 반도체를 잡아도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원칙대로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 성공하면 말 그대로 배팅에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해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샀고 오늘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은 별로 좋지 않지만 시작하면서 한번 쭉 밀렸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 장 전에 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시작부터 세게 좀 땡겨 올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셔서 오늘 사셨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저는 투기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 그대로 배팅에 성공한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 배팅이라는 거는 돈을 다 날려도 되는 사실 거를 배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팅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매우 전 낮다라고 봐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매매는 일부 요행이나 뭔가 나는 정말 계속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하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식의 배팅은 결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가 내일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하고서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라기보다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에 대한 의구심들도 여전히 할 겁니다. 예, 지금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리세션이라던가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려버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사서 뭐 기다리는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올라올 때도 지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 또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수량들의 또 물량 소화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반등의 신호를 좀 찾고 좀 관세나 리세션에 대해서 좀 저는 가격이 다 보여줄 거라고 봐요. 예, 결국 시장 상승률이나 가격이 저는 다 보여줄 거라고 봐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인기투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인기투표를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식시장 결국 인기투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뭐 밸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실적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통합해서 인기 투표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섹터가 지금 뭐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다른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정치 테마주만 사실 다 좋은 것뿐이잖아요. 사실 정치 테마주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쪽에서 매매해야겠다라는 인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대로 시장이 완화가 되고 좋아진다라고 하면 반대로 인기는 또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 인기 투표에서 어떤 게 상위권에 올라갈지 고민을 해보면 답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희미하고요. 네, 가격적인 부분들 좀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후에 또 한번 분석은 해보겠지만 시장은 팀장님 역시 냉철하네요. 저희 이야기 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반도체 질문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그냥 한번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시간 조금 더 써볼게요. 본부장님,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 시간에 이 질문 드리긴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왜 더 빠져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저희가 충분하진 않은데 질문 갖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트리거가 있나요? 하이닉스요? 네, 왜 더 빠져요? 삼성전자보다 계속. 일단 금요일엔 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한 게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차이는 저는 지금 이제 레거시 부분에서만 영향을 받는지, 레거시 플러스 알파로 이제 AI 반도체까지 크게 영향을 받는지 그 두 가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거시로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도 되게 좋아야 되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단기 주가 하락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사실 떨어지기 전 YTD는 매우 높았습니다. 연 YTD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되돌림이 더 세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4위, 5위 남아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핵심만 쏙쏙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4조 원대 기술 수출 잭팟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상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팀장님 핵심만 좀 전달해 주세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확실히 빛나는 종목이긴 한데 이 해당 종목의 호재 그러면서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온기는 더 퍼질까요? 어디에다가 오늘 포인트 둬야 될까요? 그 부분을 오늘 기대하면서 장 네. 초반에 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그나마 다른 종목들보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긴 한데 ABL 바이오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좀 약간 시장을 우르르 올라가서 좀 섹터 자체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정도였는데 4조짜리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규모의 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한가를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것 같고 지난주 정도에 아마 나왔으면 조금 다른 섹터까지도 큰 영향을 좀 줬을 텐데 오늘은 그러진 못합니다만 지금 보면 ABL 바이오, 알테오젠, 올릭스,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다 모두 이런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금 투자자들로 하여금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기술 수출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에벨바 같은 모습은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금리가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 이하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바이오 섹터에는 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바이오 섹터는 조금 더 지금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이슈는 관세가 워낙 강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해간다면을 가정으로 해서 저희가 피난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차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를 저희가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후장 들어서 LS 일렉트릭도 한 번 더 빠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번 더 저점을 낮추고 그러니까 무풍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한 번 더 몸을 낮추는 모습이 나와서 정말 무풍지대가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많이 올랐을 때 떨어짐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럴 때가 기회인가라는 생각 동시에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조방전 쪽은 지금은 봐야 될까요? 네, 뭐 기회인 거는 맞죠. 왜냐하면 산업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똑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거긴 합니다.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PR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은 오히려 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다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이 바로 붙을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변압기도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저는 지수 먼저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소외를 안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싸지고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이전처럼 되돌림이 굉장히 빠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기간의 수급 또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수급들 그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조선, 방산, 변압기 모두 다 기존에 이슈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 반영이 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어떤 게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뭐 수출입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수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대한 다변화들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조선은 최소 2년에서 3년, 변압기는 10년,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이클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실 거면은 지금 할인하는 게 맞죠. 하지만 사이클, 산업의 사이클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실 거면은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좀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소비 쪽은 어때요, 본부장님?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 내수 활성화 정책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쪽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괜찮을까요? 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미국 수출이 높은 쪽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관세 영향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리포트가. 근데 사실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고요. 가격 전가를 해도 우리나라가 쌉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세로 모두 다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엔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괜찮은 쪽이 또 분명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지금 사야 된다면 저는 소외를 안 당하는 지수를 선택하지 개별 산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수 연동된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로 제가 정리를 할까요, 본부장님? 그냥 쉽게 코덱스 2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네. 어디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시장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 황유한 팀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